자, 그러면은요, 지금요, 오늘 보니까 이 라임게이트의 그 김봉현, 이 인상도 보니까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 측근이, 이 5명이 이제 건거가 돼서 어마어마한 이 라임게이트, 이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쩐준데요. 이 물꼬가 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권은요, 2년 반밖에 실질적으로 안 됐는데, 이 게이트가 거의 20개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유시민의 궤변. 네.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유시민이요, 손석희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손석희는 한마디로 이 조주빈한테 한 걸 보니까요, 재발절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손석희가 그러니까 CCTV 있다고 하니까 돈을 뭐 2천만 원씩 쏴주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한 번 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주빈이 뒤에 뭐 김웅과 삼성이 있고, 이런 황당한 말을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미전실, 삼성의 미래전략실이 언제 없어진지도 모르고 미래전략실에서 나를 미행한다 막 이러고 나왔지 않습니까? 내 뒷조사를 한다. 근데 이것하고 똑같은 증상을 보이는 게 바로 유시민입니다. 유시민이 그동안 여러분 이야기한 거 보세요. 응? 나를 사찰을 하고 있다. 검찰이. 내 계좌를 다 뒤지고 있다. 검찰이. 이러면서 유시민이가 계속 궤변을 쏘아내고 있었어요. 자, 유시민은요, 손석희처럼 제가 볼 때는 뒤가 엄청나게 구린 짓을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유시민이가요. 지금 유시민은요, 무서운 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 계좌 뒤졌다, 내 뒤를 밟았다 이러면서 제가 보기에는요, 유시민 계좌를 검찰에서 굳이 뒤질 일이 없다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도 우리 그런 일 안 했는데요 이러면서 검찰에서 공식으로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런데도 유시민이 계속 나 뒤진다, 나를 미행해, 내 뒤를 밟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겠습니까? 유시민은 지금 게이트 오브 게이트에, 여러 게이트에 유시민이 다 걸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중에 이철하고 유시민하고의 신라전을 통한 돈독한 관계. 아니, 전 복지부 장관이 도대체 왜 그 개업식이니 무슨 행사 있으면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신라젠이 엄청납니다. 뭐 우리나라 바이오가 세계를 뭐 장악할 겁니다. 이러면서 거의 CF 활동을 한 거예요. 유시민이. 이거는요, 전직 그 장관이고 또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제가 돌았나? 이제 뭐 뇌가 썩었는데, 뇌가 썩은 건 알겠는데 이건 뇌가 완전히 돌아갔고 이거 치매 왔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너무나 수상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 네, 우리 조영아 님께서 개편 축하드립니다. 더 많은 국민들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영아 님은 저하고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늘 도움 주시고, 그러면서도 아주 힘든 일을 저를 이렇게 막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데도 한 번도 힘든다고 얘기를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슈퍼챗도 우리 조영아 님이 그동안 많이 쏘아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우리 그리고 배현주님, 교토에 있는 카모맨님께서 또 아유, 이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고생하고 계세요. 우리 한국에 이 우한 코로나가 다 걷어지면 한국에 꼭 오시거나 제가 배현주님 만나서 한번 교토 가겠습니다. 제가 교토 참 좋아하는 곳인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송호민 멤버님 왕축하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멍청한 유시민, 손석희보다 더 멍청한 유시민에 대해서, 유시민의 궤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시민이요, 일단 윤석열 죽이기에 완전히 깃발을 흔들고 나섰습니다. 유시민이 지금 제일 죽이고 싶은 사람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통장 잔고 증명, 장모의 통장 잔고 증명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장모의 혐의를 알고 있었을 경우, 즉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윤 총장이 최소한 알았거나 알고도 묵인 방조했다면, 법률 자문이라도 제공한 경우라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유시민이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분이 총장을 하는 동안은 알아볼 방법이 없다.
자기가 자기 수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뭡니까? 이렇게 윤석열이가 장모의 장고를 알았고 법률 자문을 했다면 이건 공수처 1호다. 이러면서 요즘 이 젊은 애들이 얘기한 대로 뻥카, 즉 거짓말을, 이 부풀리기를 아니면 말고를 딱 쳐놓고 나서 유시민이가 딱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거예요. 근데 총장을 하는 동안은 알아볼 방법이 없다. 자기가 자기 수사하니까. 이건 뭡니까? 자기가 아니면 말고 하면서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유시민이가 알릴레온지 뭐 정말 뻥칠레온지 이걸 보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알아볼 방법이 없다. 이러면서 얼른 또 이 손을 이렇게 걷어들였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장모의 혐의를 조국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의 혐의와 비교를 하면은 총장 직인이 찍힌 대학 표창장보다 350억 원짜리 예금 잔고 증명서 위조가 더 큰 범죄가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좌표를 가지고 오늘 대깨문들하고 그 다음에 달좀들이 여기저기 뿌리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자, 대깨문이라는 건 조수진 기자가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거 맞습니다. 대깨문은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해갖고 이 문바들이 자기들 스스로 말하자면 붙인 이름이에요. 내 이름 내가 붙인 거예요. 대깨문이라고 문바들이.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그리고 국민운동 개싸움 본부,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참, 이 정말 저렴하고 정말 상소리 아닙니까? 이래도 걔네들이 붙인 거예요. 김남국이니 뭐 이런 애들이 붙인 거예요. 이게 바로 문바의 수준입니다. 근데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경심이가 표창장 위조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총장 직인이 찍힌 표창장 위조보다 350억 원짜리 예금 잔고 증명서 위조가 더 큰 범죄다. 이러면서 이 350억 원이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지금 윤석열 죽이기를 하는 이 유시민의 궤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봅시다. 자, 정경심이는 위조의 말하자면 주범이에요. 그리고 그 공범이 최강욱이라든가 지 딸, 지 아들 이렇게 되고, 거기에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고, 또 자기도 또 위조에 가담했던 주범, 이 조국하고 정경심 부부가 주범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다 양보를 해가지고 얘네들 말 그대로 들어준다 하더라도 350억 원짜리 잔고 증명, 여기에 주된 행동자는 누굽니까? 윤석열의 장모님이에요. 윤석열이 아니에요. 근데 이 좌파들이 이걸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즉 궤변을 들어갔고 350억대 뭐 표창장 위조, 아니 표창장 위조를 해갖고 대학 가고 의전원 가고 이게 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하면은 드드르드륵 쓰세요. 주범 좀 보자. 윤석열은 여기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러면서 네, 우리 이승훈 님께서 또 슈퍼챗으로 오늘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방송 감사하시다고 했는데 제가 진짜 더 감사한 거죠. 네. 그리고 우리 폴변님, 네, 성우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부러 들어오 주신 거 아니에요? 늘 감사합니다. 네,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가들 잘 크지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미국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뻥을 너무너무 치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또 윤석열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유시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총장 장모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에 대해 이 정도면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거다. 진짜 대통령 장모도 이런 대접 못 받는다. 대통령 부인도 이런 대접 못 받는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팩트 체크합시다. 지금 이 권양숙 이 대통령 부인도 얼마나 큰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640만 불 이거 받아서 먹었어요. 거기다가 삐아제 시계 이것도 논두렁에 버리지 않고 아마 지금 남 보지 않을 땐 차고서 아유 머리 아파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640만 불을 먹어가지고 남편을 말하자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원인 제공자가 권양숙이에요.
근데 권양숙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유시민을 비롯해 갖고 온 노빠들이 영부인 뭐 국모님 뭐 이러면서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노무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권양숙은요 구치소에 들어가서 정말 무상급식 내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대단한 영부인 대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지금 그 윤청자 여사, 응? 민상계 상사의 어머님이고 아들도 나라에 바쳐 거기다가 1억 원이라는 사망보상금도 우리 해군에 바친 이 윤청자 여사를 이렇게 쳐다보는 그 정수기의 얼굴. 게다가 지금 정수기는 조국하고 더불어서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게이트, 하다못해 지호형 마스크까지도 걸려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별 대접에다가 유야무야가 아니라 아예 없던 일로 이렇게 싹 덮어버리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한 영부인 대접이 전직 현직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정말 유시민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유시민이 머리가 썩었고 그 다음에 제정신이 아니고 손석희를 닮아가지고 완전히 무식의 극치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 입으로 해놓고서도 너무나 구멍이 많은 늪에 빠지는 발언을 알릴려온가 해서 널리 알리고 있어요. 이제 유시민은 끝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최성해 총장하고 자기가 전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법적으로 협박죄에 들어갑니다. 뭐라고 했냐? 최 총장이 자기하고 전화하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검찰이 표창장 4번을 가져왔는데 대충 보니까 직인도 맞는 것 같고 종이도 우리가 쓰는 서식이 맞더라. 그런데 대장에 기록이 없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팩트는 대장에 기록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심이가 가짜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유시민이는 최성해 총장을 회유를 하면서 즉 경심이한테 다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서 반협박, 강제 이런 걸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죄를 네가 불렸다 할 때 유시민이가 자기 죄로 이렇게 실토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시민이가 이제 머리가 나빠져도 너무 나빠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검찰의 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이랬어요. 내가 제기한 검찰의 노무현 재단 은행 불법 계좌, 이 계좌에 대해서 은행 계좌에 대해서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 검찰을 제외한 모든 기관으로부터 계좌를 보지 않았다는 답변을 비공식적으로 받았다면서 자기는 검찰을 의심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도 틀린 겁니다. 유시민은 요새요 야동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주빈 방에만 들락달락했든지 이종거리하고 비슷하게. 자, 왜 그러냐? 이미 검찰은요 공식적으로 검찰의 대변인을 통해서 유시민에 대해서 사찰을 하지 않았다, 계좌도 뒤지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도 자기 못 봤다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찰을 제외한 모든 기관으로부터 계좌를 보지 않았다는 답변을 비공식적으로 받았다. 아니 은행이나 이런 데서 하나도 뒤진 게 없다. 보통 은행 계좌를 뒤지면요 뒤졌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뒤진 게 없다 이러면은 공식적으로 받은 건데 자기는 공식적으로 받은 거 그 계좌를 가진 은행 같은 데서 없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비공식적으로 하면서 이 연기를 피우는 이 좌파들의 못난이 전략, 찌질이 전략, 이거를 아직도 유시민이가 손석희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의 미전실도 없고 대삼성이 이제는 정말 과천 주차장에 스캔들에 휘말린 손석희를 뭘 건드리겠어요. 그런데 삼성 미전실에서 날 건드리고 있다. 그 다음에 김웅이가 우리 가족을 살해하려고 하고 있다. 그 뒤에는 삼성이 있다. 이거는 완전히 돌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머리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근데 손석희하고 지금 유시민하고 완전히 쌍둥이, 도플갱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추잡하면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유시민이가 머리가 돌아도 이제는 썩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돌아버렸다. 그리고 손석희하고 유시민하고 완전히 그냥 스타일이 똑같아지고 있다. 앞으로 두 사람의 말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레시드라님 늘 슈퍼챗 많이 해주시고 저의 든든한 동지,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여옥 대첩에서의 그 활발한 용감한 전사, 네, 우리 레시드라님께서 리모델링된 전여옥 TV에 힘찬 전진을 기원합니다. 세트라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유시민이 또 끝까지 또 자기 본색을 드러냈어요.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유시민이 뭐라고 했냐, 100만원씩 가구마다 나눠지는 긴급재난지원금, 이 100만원을 이 하위 70% 가구에 주려고 한 거는 좋은 일이다. 근데 양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이러면서 뭐라고 했는데요. 일단 지급 대상 선별하는데 시간 걸리고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힘든 사람을 도와주지 못한다. 이러면서 액수를 몇 배로 늘려야 되고 한 500만 원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유시민의 궤변에 정말 이건 하이라이트다.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청와대 게시판에 가셔가지고 이 민원을 그 청원 게시판에 가셔가지고 이 재밌는 게시판 하나 보십시오. 이 청와대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올라온 이 청원이 있습니다. 지금 한 8,000명, 10,000명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온 사연들이 아주 유시민의 그 얘기와 더불어서 한번 우리가 널리 퍼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이 그랬어요. 7살 아래인 가구에만 준다. 아동수당 플러스 또 재난지원금, 중복, 거기다가 포천이나 동탄에 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중복 지원을 받게 돼서 3인 가구 내지는 아이가 7살 아래면은요, 한 300 정도는 그 자리에서 쉽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7살 위에 8살, 뭐 9살 이런 자녀는 힘들지 않냐. 나도 힘들어 죽겠으니까 나도 달라. 막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받냐. 이런 말씀. 맞는 거죠. 내가 받은 거는 일회용 마스크 6장밖에 없었다. 이게 동탄에 있는 뭐 7살이 넘는 9살 자녀를 둔 그 아버지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벤츠에다가 벤츠 타고 다니면서 전세 사는데 자산도 뭐 몇십억이 있는 데서 이거를 싹 숨겨둬 가지고 이 사람은 아동수당에다가 재난지원금에다가 이거 다 받고서 막 이거 갖고 뭐 하지, 우리 냉장고나 새로 들여놓을까, 상품권으로 바꾸니까 아니야, 스타일러를 들여놔야지. 그것도 대형으로 뭐 300만원 400만원 받는데 왜 못 받겠느냐, 뭐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억울한 사정을 청와대에 청원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 청원 하십시오. 나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나 왜 이러냐. 자, 이런 정말 이 불을 질렀습니다. 이 손석희 못지않게 유시민이가 말하자면 이 재난지원금, 이것도 문제가 많다. 이거는 이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갈라치기 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핫 뉴스, 손석희 닮아가는 유시민이었습니다.